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화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달고 사는 병 중에 1위가 뭘까요? 아마 화병이 아닐까요? 화병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누구는 그냥 이제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명,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계속 화가 나는 거죠. 누구는 계속 술을 마셔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직장인 뿐이겠어요. 다들 그렇죠. 화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참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근데 화병이 사실 무서워요. 왜냐하면 딱 부러지는 약이 없잖아요. 마음의 병인데 무슨 약으로 고칠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화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이제 지키려면 참지 마셔야 돼요. 참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화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화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날 때 화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꼭 참거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화날 때 화내지 않고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해결될 확률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표현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거죠. 왜? 안 그러면 화병 나니까. 자, 화내지 않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목소리를 일단 높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화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감정을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정을 실으면 이제 당연히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표현을 해야겠거든. 일단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이제 화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해야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대리 때문에 아주 이제 열받았어요. 그럼 그때 당장 화내지 말고, 자, 1시간 후에 김대리 나랑 미팅 좀 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동안 화를 식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 화의 원인을 제공한 김대리한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화나고 막 부어 터진 표정으로 이 부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직장 상사가 내가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어 터져 있는 후배 보면 이제 괘씸해지는 거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컴플레인하고 이런 후배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이지 않을 때 어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정 관리예요. 그 목소리가 높이지 않았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운 얼굴이다. 이러면 이미 이제 상대하고 얘기가 잘 안 되겠죠? 표정이 너무 무서워지면 이제 안 돼요.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가라앉아서 목소리도 낮아졌는데 이 표정도 일단 너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거울을 내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너무 경계태세를 취할 만한 내가 표정인지, 부정의 감정이 막 솟아나게 하는 그런 내 얼굴인지, 이제 거울 보면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는 나랑 똑같은 표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화를 표현할 때는요, 단호하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도 나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내 표정이 거울을 딱 봤을 때 상대방을 정말 잡아먹을 듯이 무섭지 않은지 체크하는 습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핵심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가 인정하죠. 나중에 그래야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데드라인을 자꾸 어겨서 그거 기다려주느라고 나만 야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넘어와야 내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처음에 이해했어요.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습관이 된 거예요. 나중에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죠? 그때 확 열받아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거든.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오늘 좀 이따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필요 없는 야근을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이나 했다.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데드라인 어긴 일 때문에 내가 방해받고 지금 일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것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뭐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말하다 보면 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예전 건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이래 가면서 막 데드라인뿐 아니라 우리 일도 아닌 거 우리한테 덤탱이 씌웠지, 작년에는 우리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지 우리한테, 이렇게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 상하죠, 서로. 처음에는 이제 상대가 내가 데드라인 자꾸 어겨서 저 친구가 야근을 했구나 이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 거 다 끄집어내면 점점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화를 낼 때는,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은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딱 이거 하나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짧게 정확하게 하고 끝내는 게 그게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야 상대한테 제대로 가 닿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딴 동료를 편애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뭐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김대리한테만 수고했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내 보고서만 트집 잡고 그래서 열받았어요. 근데 꼭 참으면 또 병 되는 거죠. 화병 되는 거죠.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표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한테 혹시 뭐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만다. 그러면 아니 뭐? 이러면 네 이렇게 물러서면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닌 거죠. 제가 요즘 팀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근거를 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 워크숍 때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감정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청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안 해주시면 마음만 급하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도 사실 인정받고 싶습니다. 팀장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팀장한테 뭐 서운한 어떤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감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내 감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현명하게 화내는 법 세 번째는요, 뒤끝 없다가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화가 나서 그걸 이제 제대로 표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뒤끝이 없어야 돼요. 다른 팀 선배한테 화가 나서 정확하게 내가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드라이하게 화냈어요. 무례한 농담을 친하지도 않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정중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선배 때문에 당황하고 많이 언짢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배가 사과했어요. 사과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딱 마무리. 끝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뒤에 가서 그 선배 계속 욕하고 뒷담화하고 협조도 안 해주고 오히려 이번에는 내 쪽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 난 진짜 수준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화내는 마지막 단계. 얘기가 끝났으면 쿨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이 원칙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